수리경기 2026년도 5월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리경기입니다. 수리경기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녹음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신청 문의 또는 주소 변동이 있는 분은 유선 031-213-7722를 누르신 후 내선 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리경기는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 웹 매거진 메뉴와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 마을에서 바로가기 GGKBU를 입력하신 후 웹 매거진 메뉴에 들어가시면 청취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수리경기 구독 회원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기 도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gg.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리경기 2026년 5월호를 낭독하겠습니다. 소리경기 차례는 파트 1은 경기도 이야기이며 파트 2는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복지 뉴스 순으로 이어집니다. 소리경기 2026년 5월호 파트 1 경기도 이야기. 경기도 27일부터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접수. 경기도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4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생활자금 투입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며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대 정책이 적용돼 각 5만 원을 추가해 최대 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접속 지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 5, 9, 0은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금요일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카드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지역 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는 방문 신청 시 자원 낭비를 막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 지역화폐 카드를 지참할 것을 권했습니다. 지참 시 해당 카드의 지원금을 즉시 충전해 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를 돕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도나 시군 등 모든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에게 문자로 통장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접속을 피하고 공식 채널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0번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5월 16일 정기 연주회 열어 경기도와 경기 아트센터가 장애예술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창단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오는 5월 16일 오후 5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연주회 부제는 봄의 소동으로 깨어나고 움직인다는 한자어의 뜻처럼 단원들이 그동안 축적한 성장의 시간을 음악으로 깨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익숙한 클래식 명곡 위에 단원 각자의 소리가 유기적으로 더해져 밀도 높은 봄의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해설과 협연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나서며 브람스 서곡과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해 차이콥스키 슬로브 행진곡, 베토벤 교향곡 등 고전과 낭만주의를 아우르는 명곡들을 연주해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완성도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도민들이 펀딩을 통해 제작에 동참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경험으로 꾸며집니다. 본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 전 리허설 현장을 성공개하고 피아니스트 아님모의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음악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클라우드 펀딩 전용 플랫폼인 경기 문화 크라우드 펀딩 컬처모아 누리집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펀딩 참여자에게는 공연 티켓과 공식 기념품, 공개 리허설 참여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경기 지역 카페 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한시적 확대. 경기 지역 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 지역 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4월 22일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경기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도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뿐 아니라 일반 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 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 시흥, 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양평구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 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경기도 노인, 장애인 위한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이하 경콘지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을 시작한다고 4월 22일 밝혔습니다.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은 게임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과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도는 참여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게임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기업당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제작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단순히 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 기반의 검증과 확산까지 연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하반기 중 도내 시군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협력해 개발한 게임을 활용한 포커스 그룹 테스트, FGT와 체험형 부대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콘텐츠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서비스 확산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총 16개 기업에 약 7억 원을 지원하며 사회공헌형 게임 생태계 기틀을 닦아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게임을 활용한 인지, 정서적 활동 지원 및 사회적 교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 사회, 투명 경영, ESG 관점에서 게임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김동연. 장애인의 날은 하루지만 장애인 누리는 일상은 1년 360일 당연해야. 경기도는 4월 20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매년 4월 20일로 정해진 법정 기념일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및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다수의 기념일이 겹치지 않는 날로 정해 198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장애인 복지 슬로건을 선정하는데 올해에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으뜸 장애인상을 비롯한 도내 장애인 유공자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 유관기관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공통된 목표는 많은 장애인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었다며 어린이날이 하루밖에 없지만 365일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하듯이 장애인의 날은 오늘 하루지만 1년 365일 우리 다 함께 당연한 일상, 함께 누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 다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장애 예술인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개회선언,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가 진행됐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되새기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으뜸 장애인상과 유공자 표창도 수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장애 예술인들의 공연을 확대 편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장애 예술인이 자아 실현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도 재난취약 사고 우려시설 2,400여 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도내 재난 사고 우려시설 2,43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공사 현장,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취약 및 사고 우려시설 총 33개 유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82개 기관, 연인원 5,254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점검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민생 중심 시설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건축, 토목, 전기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합동 현장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기반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지적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운용해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자율안전 점검표 배포, 누리 소통망, SNS, 유튜브, 콘텐츠 제작, 주민점검 신청제, 주민이 직접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점검 결과는 7월 중 종합보고될 예정이며 향후 재난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 경기도는 지난 4월 15일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1인 청년 독립 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2026년 기준 약 153만 원, 부모를 포함한 온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이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득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3가지를 건의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현행 34세로 갇혀있는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경기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과 확연히 다른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물가를 감안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2배 높여줄 것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도정 복귀 김동연 지사, 추경부터 챙긴다. 경기도 제1회 추경 1조 6,237억 원 증액 편성, 민생에너지 중점 지원,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동연 지사는 오는 4월 20일 도정에 복귀해 추경을 비롯한 민생 현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전쟁 추경에 대응해 1조 6,237억 원의 1회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조 1,335억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더경기 패스 확대 지원 858억 원,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료, 사료, 비닐 3대 패키지 지원 13억 원 등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1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진합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4월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 차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습니다. 오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경기 극저 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과 더 경기 패스 환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 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 지원을 추진합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41조 6,814억 원은 일반 회계 37조 3,370억 원, 특별 회계 4조 3,43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 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조 1,335억 원, 경기 극저 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 10억 원,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36억 원 등 1조 1,53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총 1,492억 원입니다.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 634억 원, 더경기 패스 확대 지원 858억 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 사료, 비닐 3대 패키지 지원을 위해 농어민 면세유 지원 7억 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사료 피해 지원 4억 원, 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 2억 원 등 총 1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 원, 여성 한부모
아동시설 혹서기 냉방기 특별 지원 등의 1억 원 등 총 4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은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 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컬처패스 전면 개편, 9,300개 명소 담은 내 손 안의 문화지도 완성.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돕는 경기 컬처패스 앱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주변 9,300여 개의 문화 관광 시설 정보와 현장 참여형 미션 혜택을 통합 제공한다고 4월 16일 밝혔습니다. 특히 동네 곳곳의 문화 현장을 돌며 방문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1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는 트레저 헌팅 기능을 신설해 도민의 일상을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거대한 참여형 놀이터로 탈바꿈시킵니다. 경기 컬처 패스는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도서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6만 원의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단순 쿠폰 지급, 관람 지원 방식을 넘어 도민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체감하는 참여형 문화 서비스 체계입니다. 우선 내 주변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앱을 켜면 위치 기반으로 도내 9,300여 개 문화, 체육, 관광시설 정보가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영화, 공연, 스포츠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산업관광, 경기바다, 웰니스, 치유와 휴식을 결합, 워케이션, 일과 휴가를 결합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테마 여행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컬처 프로그램 메뉴를 신설해 각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 무료 공연, 강좌 등의 정보를 한눈에 모았습니다. 정보의 파편화로 인해 도민들이 유익한 동네 행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도민의 문화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리워드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신규 기능인 트레저 헌팅은 지정된 문화시설이나 축제장, 공연 프로그램 등 현장을 방문해 QR코드를 인증하는 미션입니다. 5개의 인증 미션을 모두 완료한 1,000명에게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액티비티 쿠폰을 지급합니다. 또한 컬처패스에서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컬처모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도 발급해 문화 관광 활동은 물론 지역 프로젝트 참여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는 4월 20일 오전 10시 컬처패스 앱을 통해 문화소비 할인 쿠폰 10만 장을 배포하며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존보다 한 달 연장했습니다. 한편 경기 컬처패스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쿠폰 발급 정보 등은 컬처패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경기 2026년 5월호 파트 1 낭독을 마칩니다. 소리경기 2026년 5월호 파트 2로 이어집니다. 파트면 낭독의 김순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경기 2026년 5월호 파트 2면을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2026년 3월 드림 데이지 운영 안내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는 신속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본 스캔 후 최소의 편집만 실시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안에 제공하는 3일 드림 데이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3일 드림 데이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제작 자료는 다수의 오타가 포함될 수 있으며 표와 그림은 모두 생략되고 내비게이션은 1단계 목차 및 페이지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1. 운영 기간 2026년 2월 9일부터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자격 국립장애인 도서관 누리집 회원인 등록 장애인 3. 신청 대상 자료 데이지 자료로 제작이 가능한 국립중앙도서관 보유 자료인 단행본 4. 신청 가능 권수 1회 3건 이내 월 9건 이내 5. 신청 및 이용 방법 동그라미 1. 신청 국립장애인 도서관 누리집 로그인 신청 참여 대체자료 제작 3일 드림 제작 신청 게시판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검색 후 신청하기 동그라미 2. 이용 국립장애인 도서관 누리집 로그인 내 서재 3일 드림 신청 현황 다운로드 버튼 눌러 데이지 파일 저장 보조 공학기기 및 스크린 리더 활용하여 이용 6. 신청 및 이용 문의 동그라미 1. 전화 02-3456-6187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그라미 2. 이메일 hitobito@korea.kr 국립장애인도서관 데이지 자료 제작 신청 안내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평등한 독서 권리 보장을 위해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는 데이지 자료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 업무 혹은 여가 생활에 꼭 필요한 책이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데이지 자료 제작 지원 범위 이용자 한 분당 양질의 자료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맞춤형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간 신청 기준 최대 5권, 총 2,000면 이내. 연간 신청 기준 최대 45권, 총 18,000면 이내. 제작 신청 방법 원하는 도서의 데이지 변환이 필요하다면 국립장애인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립장애인 도서관 누리집 접수 https://www.nld.go.kr 2. 로그인 및 메뉴 이동 회원 로그인 후 누리집 내 신청 참여 메뉴로 이동 3. 신청 정보 작성 필요한 도서의 서지 정보, 도서명, 저자, 출판사 등을 입력하면 신청 완료 주변에 데이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신청을 기다립니다. 모집 시각장애인 2026년 2회 검정고시 고졸 교육생 모집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장애로 인해 기초학력 취득에 제한적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에게 검정고시 교육을 제공하여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자립재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명, 검정고시 교육사업, 고졸과정 2. 교육 방법 검정고시 전문 강사가 본회에서 교육 진행 내방 교육이 힘든 교육생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 줌 접속 또는 재택 음성 교재를 제작하여 발송 3. 교육 장소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1층 교육재활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 4. 교육 일정 2026년 5월 7일 목요일에서 8월 6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수학, 과학,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국어, 영어, 사회, 도덕, 한국사
교육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후 8월 초 예정되어 있는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 응시 예정. 5. 교육 내용. 고졸 검정고시 자격 취득을 위한 정 과목 12주 과정. 이론 총정리, 기출문제 풀이. 6. 신청 서류. 검정고시 교육 수강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각 한 부. 7. 접수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접수 가능. 방과로 1. 주소. 경기도 수원시 8달구 8달문로 135. 방과로 2. 팩스 번호 031-211-0220. 방과로 3. 이메일 주소 ggkbu@daum.net. 방과로 4. 전화번호 031-213-7722 내선 215. 8. 기타 문의 운영지원부 임상규 031-213-7722 내선 215. 교육생을 위한 교육장 셔틀 운행 가능. 수원시청역 5번 출구 세류역. 모든 교육비 무료 지원. 서울 성동구 소재 오후 반일제 헬스키퍼 구인.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헬스키퍼를 모집합니다. 1. 근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역 도보 8분. 2. 근무 조건 방과로 1. 급여 월 200만 원 4대 보험 포함. 방과로 2. 근무 시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방과로 3. 근무 형태 40분 안마 20분 휴식 하루 3건 안마 주 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방과로 4. 고용 형태 1년 계약직 최대 2년 계약. 방과로 5. 복리후생 복지 포인트 명절 선물 종합건강검진 단체 상해보험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커뮤니케이션비 월 5만 원 이마트 상품권 생일 모바일 상품권 5만 원 중식 회사 식당 또는 도시락. 3. 모집 조건 방과로 1. 모집 인원 여성 헬스키퍼 1명. 방과로 2. 접수 마감 채용 시까지 서류 합격 및 발표는 개별 통보. 방과로 3. 면접일 개별 통보. 방과로 4. 입사일 추후 안내. 당사 사정에 따라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방과로 5.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 첨부, 복지카드 사본 앞 뒷면, 안마사 자격증 사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내용 허위 기재 시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문의 및 접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직업교육부 031-212-4464 직통번호. 5. 서류 제출 이메일 minhj0823@naver.com 팩스 031-211-0220 이메일 권장. 6. 참고사항 구직 등록 본 협회 구직 등록 후 취업 알선 가능. 내방 시 사전 예약 후 구직 등록 진행. 안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대표번호 안내.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시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31개 시군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는 하나의 대표번호로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1577-6668을 누르시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번호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번호로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접수 및 이용요금, 운행시간, 이용 대상 문의는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뉴스. 교과서 적시 보급은 기본, 학습권은 모두의 권리.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개선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지식의 평등으로 대체자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혜지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간담회는 장애 당사자와 정책 결정 주체, 교과서 발행자 등 관계자들이 함께 대체자료 제작 제공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저와 같은 감각 장애인에게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나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 학생들이 필요한 교과서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학기 시작 전에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형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작 보급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학기 시작 전이라는 기준은 형식적이며 교과서 내 도표나 사파 등의 정보가 적절히 변환되지 않아 실제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일호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저만 없어요. 시청각 장애인의 책 접근성 문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야 하나를 제목으로 발표하며 접근성은 복지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부처, 콘텐츠 공급자와 복지기관 등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박진석 교수는 교과형 도서 적시 제작 보급을 위한 법 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정 초중등 교육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논했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교과서가 기획되는 시점부터 대체자료 제작 기간이 반영되고 구조화된 디지털 원자료가 공유되며 촉각 그래픽과 대체 텍스트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마련될 것을 제시했다. 이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좌장으로 주재한 토론회는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지은경 씨를 비롯해 다양한 당사자가 발언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를 위한 대체 교과서 제작 공급에 앞장서고 있는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공아름 교과서 정책 코어 본부장, 시각장애인용 대체 자료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 시각장애 학생 점자 학습자료 적기 제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SK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 이상현 본부장이 각자의 경험에 기반해 대체자료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백지연 조사관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법적인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논했다. 김혜지 의원은 학습권은 모두의 권리이며 교과서 적시 보급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특정 시점에 맞추는 공급이 아니라 누구나 동시에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동시 접근성이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의원이자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출판물 전반에서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책임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 2026년 4월 23일 기사 중 발췌. 국립국어원 점자 문서 제작 편의성 개선, 점사랑 7.0 공개. 국립국어원은 4월 23일 점자 문서 제작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자 소프트웨어 점사랑 7.0을 공개했다. 점사랑은 묵자 문서를 점자로 변환하거나 점자 문서를 묵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공개되는 점사랑 7.0은 외부 문서와의 호환성을 크게 강화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점자 문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HWPX, DOCX 등 일반 문서의 서식을 정교하게 해석하고 점역할 수 있도록 점역 엔진을 개선해 표, 글머리표, 각주, 그림 캡션 등을 포함한 복잡한 문서도 정확하게 점역할 수 있다. 또한 점역된 결과를 다시 일반 문서 형식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원본 문서의 서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출력 기능을 개선하여 점역 전후 문서 간 가독성과 호환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위해 모든 메뉴, 버튼, 기능 항목에 접근성 텍스트를 제공하고 문서 점역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축키 체계를 정비해 사용자가 점역 진행 상황과 문서 구조를 화면 낭독기, 스크린 리더로 능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어, 만다린어, 광둥어 등 외국어 점역 기능을 신규로 지원한다. 점사랑 7.0과 함께 공개되는 점사랑 촉각 프로그램 3.0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그래픽 제작 소프트웨어로 그래픽 편집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사용자는 일반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촉각 그래픽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점의 밀도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그래픽 객체를 회전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등 정교한 편집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점사랑 촉각 프로그램 3.0은 점사랑 7.0과 연동돼 점역 파일 내에 촉각 그래픽을 통합적으로 삽입하고 편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과학 교재의 도표, 지리 교과서의 지도, 미술 작품 등 복잡한 시각 정보를 더욱 정교하고 입체적인 촉각 자료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사랑 7.0은 국립국어원 점자 종합정보누리집 https://korean.go.kr/braille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점사랑 7.0의 점역 엔진 API를 공개해 민간 기업과 개발자들이 점자 관련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점사랑 7.0 공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술 발전을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 2026년 4월 23일 기사 중 발췌. 문체부, 점자법 따라 올해부터 점자교원 양성, 양성기관 5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5개 기관을 선정해 4월 22일 발표했다. 선정된 5개 기관은 당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등이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 개정안에서는 점자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점자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 지원, 점자 능력의 향상 평가를 위한 점자 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한 바 있다. 현재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 2027년 시행 예정, 초급 이상 합격, 점역 교정사 상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번에 선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점자교원 1급 조건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을 쌓아야 한다. 점자교원 자격심사 접수는 9월에 시작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 과정은 전문적인 점자 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점자 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 2026년 4월 22일 기사 중 발췌. 안창호 인권위원장, 장애인 수많은 장벽, 국가적 차원 결단, 제도 개선 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이 일상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련 시설 내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한다면서
인권위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권고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발달장애인을 감금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한 혐의가 있는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 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회성 관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면서도 장애인은 여전히 일터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동권, 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권 측면에서 장애인은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 승진, 임금, 근로환경 등 여러 측면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접근권을 들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건물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정보서비스는 형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자체가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안내체계의 부족으로 도보에서조차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식당, 병원, 관공서, 대중교통, 공연장 등 일상적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 참여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 부분에 관해서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또한 진전이 더디다. 열악한 시설 환경, 부당한 격리 강박, 통신의 자유 미보장, 환자 간 폭력 사망에 대한 병원의 주의 보호 의무 소홀 등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이 더뎌지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도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선을 의무화하고 이동, 정보, 의사소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 병원 내에서의 처우 개선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얼마나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는지 되묻는 날이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이 노동권이나 접근권과 같이 일상과 밀접한 부분에서조차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모두를 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에이블뉴스 2026년 4월 20일 기사 중 발췌. 지금까지 소리경기 2026년 5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에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박경선입니다. 감사합니다.